노후 준비가 사라진 나라. 동묘에서 들은 은퇴 세대의 씁쓸한 생존 스토리. 어느 날 동묘 시장을 지나가다 보니 유난히 천천히 걷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오래된 중고 신발을 만지작거리거나 1,000원짜리 중고 점퍼를 뒤적이며 이건 좀 낡았네 중얼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원래라면 취미 삼아 구경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들리는 대화를 듣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오늘도 이거라도 팔아야 저녁 먹지. 연금 70만 원으로는 살 수가 없어. 그래도 몸이 움직이니까 나온 거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꽂혔다. 젊었을 때는 은퇴가 먼 얘기 같지만 막상 그 세대의 현실을 눈앞에서 보다 보면 노후 준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현실 속에서 버티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요즘 사람들은 한국은 더 이상 노후 준비가 가능하지 않은 나라라고 말한다. 집값은 치솟고 물가는 숨막히게 오르고 연금은 부족하고 직장은 갑자기 흔들린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뒤에도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할 수밖에 없어서 일을 찾게 된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일자리는 체력, 시급, 근무 환경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그래서 오늘은 동묘에서 시작된 그 씁쓸한 현실을 바탕으로 은퇴 세대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노후 대비 전략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1. 은퇴 후 현실은 왜 이렇게 빡빡해졌을까? 한국형 가난한 은퇴의 구조. 한국의 노후 빈곤율은 OECD 상위권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함. 자녀 부담이 옛날 같지 않음. 부동산 자산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음. 5060대 조기 은퇴가 많아 노후가 30년 이상으로 길어짐. 이 네 가지가 겹치면서 은퇴 지옥이라고 부르는 말까지 나온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기성세대는 IMF, 부동산 급등, 일자리 불안정을 겪으며 안정적으로 저축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아도 된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없었던 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비용이 계속 생긴다.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모님 부양, 본인 자녀의 경제적 지원.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2. 동묘에서 만난 세 가지 은퇴 생존기. 아래 사례들은 실제 인터뷰들을 참고해 재구성한 이야기들이지만 지금 한국의 은퇴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례 1. 직장 30년 다녔는데 월 88만 원 연금이 끝이에요. 68세 박 씨. 박 씨는 30년 넘게 회사에 다닌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정년퇴직 후 노후는 어느 정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며 낮은 기준 소득으로 연금이 책정되었다는 점이었다. 결국 연금은 월 88만 원. 둘이 살아도 빠듯한데 혼자 사니까 더해요. 병원 좀 다니면 금방 바닥이죠. 그래서 박 씨는 은퇴 후 집 근처 경비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24시간 격일 근무는 나이가 든 몸에게 버거웠고 무릎 문제로 1년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동묘에서 중고 물건을 팔아 월 2,030만 원 정도를 벌며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노후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진짜 죽기 살기로 더 모아둘걸?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사례 2. 50대의 권고사직. 그때부터 인생이 꼬였죠. 64세 윤 씨. 윤 씨는 한 제조업 회사에서 25년간 근무했다. 그러다 52세 때 갑자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그때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문제는 그 뒤였다. 재취업하려 했지만 50대 중반 남성은 웬만한 직장은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일용직, 택배 상하차, 편의점 야간 알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수입이 들쑥날쑥했다. 그렇게 불안정한 생활이 이어지자 노후 준비는커녕 빚만 늘었다. 지금 윤 씨는 청소 용역 일을 하며 하루 6시간씩 건물 복도를 닦는다. 한 달 수입은 140만 원 정도. 사람들이 그래요. 은퇴 후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그건 건강하고 기술 있고 젊은 사람 얘기죠. 우리는 그냥 몸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5060세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사례 3자식 도움 기대 안 해요. 애들도 힘드니까. 72세 이씨. 이씨는 자영업을 하다 실패했고 부부 연금은 합쳐서 120만 원이다. 둘이 살기에도 빠듯하다. 이씨는 하루에 2시간씩 동묘 근처에서 무료 급식소 운영을 돕는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말동무도 없고 다른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지금 노인들이 왜 모일까요? 외롭고 돈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씨는 자녀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요즘 젊은 애들 얼마나 힘든데요.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못하고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 말이 참 씁쓸했다. 노후가 버겁지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자식 걱정이다. 3.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단순히 돈 열심히 모아라는 말은 현실성이 없다. 지금 노후 준비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득 흐름을 만드는 연습, 은퇴 전 최소 2가지 수입원 만들기. 요즘은 단일 직장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 그래서 은퇴 전에 투자 부업 자격 취득 등을 통해 최소 2개의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 간헐적 온라인 판매, 블로그 기반 광고 수익, 동네 기반 서비스 패시팅, 방문 관리 등, 라이센스 기반 부업 요양보호사, 동화구연, 사회복지사 등. 핵심은 나이 들어서도 가능한 일인가? 소비 구조 리셋하기, 노후형 지출 구조 만들기. 대부분 은퇴 후에 지출이 줄어들 줄 알지만 실제로는 늘어난다. 따라서 지금부터 고정비를 줄이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보험 구조 재정리, 월세 vs 전세 전략 재점검, 자동차 유지비 절감, 의료비 대비 보험 또는 현금성 자산 확보. 얼마 버는가보다 얼마 남기는가가 중요해진다. 건강은 자산이다. 나이 들수록 돈보다 중요해진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건강이 나쁘면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돌봄 비용이 가장 큰 노후 리스크. 따라서 운동 식습관 수면 관리는 재정 전략만큼 필수다. 은퇴 후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몸을 선택해야 한다. 누구나 은퇴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도 일한다. 그렇다면 은퇴 후의 핵심 질문은 이거다. 내가 70세가 되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일에 글쓰기, 상담, 강의 등 지식 기반, 돌봄, 정리수납 등 생활 기반, 경비 관리 안내 같은 단순 직군. 본인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후 질이 매우 달라진다. 4. 결국 은퇴 준비란 돈보다 삶의 설계다. 동묘에서 들었던 은퇴 세대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노후는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되지만 준비하면 일하면서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기라는 것. 우리는 평균 80세, 90세까지 산다. 노후가 30년이 넘는 시대라면 그 30년을 그냥 버티는 시간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젠가 오겠지 하고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구체적인 노후 전략을 쌓아가는 것이다. 소득, 소비, 건강, 라이프 스타일, 인간관계. 이것들을 미리 설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현실에서 극명하게 갈린다. 마무리. 동묘 시장의 어르신들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가난한 노후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만든 구조적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배우는 점이 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한다는 것. 노후는 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나 자신을 돌보는 습관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한다. 그날이 되었을 때 사라진 노후 준비가 아니라 준비된 나의 삶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